네, 반갑습니다. 정승현입니다. 이제 열통계를 갈 텐데, 열통계는 그 개념적으로 되게 모호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왜냐하면 이 근본 자체가 전자기는 3차원 이 로테이션 스페이스에서 있었다 하면, 열통계는, 열통계가 왜 왔냐면, 우리 참 리뷰 좀 보여드릴 텐데,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 좀, 제가 이제 흐름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드릴게요. 이게 열통계를 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열역학에서는 열기관밖에 낼 게 없어요. 그거는 이제 거의 나오다 안 나오다 나오다 안 나오다 하는 거고, 통계를 보면은 반데르발스는 현실 기체로 이제 오고요. 현실 기체. 그러니까 그 흐름이 있어요. 왜 열통계로 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면 이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열통계니까 어렵다 뭐 이상하다 계속 분배함수만 알고 여러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분배함수 알면 열통계 거의 뭐 한 80% 아는 거죠. 반데르발스로 왔다가 맥스웰 분포로 가죠. 그다음에 엔트로피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파티션 함수 조화진 동자 있고, 그다음에 뭐 쌍극자도 이제 미시 세계로 오는 거죠. 그다음에 엔트로피 반데르발스 또 나왔고, 파티션 방정 그냥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얘는 페르미드라 분배함수 나왔는데, 작년에는 되게 쉽게 나왔어요. 엄청나게 쉽게 이렇게 등장을 했었는데, 열통계가 이제 왜 등장을 했냐면, 열역학에서, 열역학에서는 이제 이상기체를 다뤘죠? PV나 NRT 해가지고. 이게 아보가드로 하면서. 근데 여기서는 그 다음에 열역학 일법칙을 이렇게 했어요. 열량을 가하면은 내부 에너지가, 저는 EK로 많이 쓰거든요. 뭐 델타 U로 많이 써도 돼요. 델타 U로 거의 책이 많이 쓰여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는 어차피 운동 에너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W.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화학적 케미컬 포텐셜 이런 거 안 다뤄요. 그 화학에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열통계에서 임용 수준, 그러니까 여러분 학부 수준에 대해서는 그 화학적 포텐셜 안 다루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는 거, 이게 열역학 일법칙인데, 뭐를 설명을 못하기 시작했냐면, 자연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예를 들어서 풍선을 구멍을 빵 뚫어 놓으면 풍선에서 이제 빵 터지는 거 말고, 그러니까 공에다가 공에 이래 구멍을 뻥 뚫었는데 왜 공이 부풀지 않지? 왜 바람이 빠지지? 아니면은 왜 온도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지? 그 다음에 왜 이제 그 확산이 일어나지? 이걸 궁금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궁금하잖아. 그래서 이 에너지의 방향성을 설명을 하고 싶은 거야. 원래 출발은 그렇게 했어요. 뭐였냐면 여기서 설명을 못 해요. 이게 이제 그 상태방 인식이고요. 그리고 얘가 1법칙이고요. 열역학 1법칙, 에너지 보조 법칙이죠. 밥 먹여주면은 내부 운동 에너지가 내부 운동 에너지 증가하거나, 그 다음에 외부에 일을 하거나. 얘는 뭐 열량 증가량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열역학 2법칙이 등장을 하죠. 이 법칙이 열역학적으로 좀 등장을 먼저 해요. 뭐냐면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이제 하는데, 원래 엔트로피 개념 자체는 뭐냐면 이제 통계 개념이에요. 통계 알죠? 통계 개념인데 이 법칙 자체를 우리가 이제 잘 몰랐어요. 뭐냐면 그냥 뭐 고온에서 왜 자발적으로 저온으로 가느냐, 얘는 아니면은 왜 확산이 일어나느냐, 이거를 왜 그러지를 몰랐어요.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에너지의 방향성. 그러니까 얘는 1법칙이라는 거는 에너지의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면, 얘는 에너지의 보존. 근데 그거죠. 나랑 친구랑 있다면 내가 친구한테 10,000원을 주든 친구가 나한테 10,000원을 주든 보존되는 거냐, 돈은. 근데 꼭 한쪽으로만 가는 거야. 얘만 나한테 계속 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왜 얘가 방향성이 일어나냐? 왜? 그러니까 왜 거꾸로는 안 일어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은 연기가 쭉 퍼지는 걸 보면은 그게 리플레이를 시켜줘도 저거 되감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할 수 있죠. 이게 뭐냐면 시간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론 물리를 쭉 가잖아요. 그러면 엔트로피로 시간을 기술을 해요. 시간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그걸 몰라요.
정의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시간이 흐르는 거 맞나?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무조건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우주 전체로 봤을 때 무조건 엔트로피는. 그래서 이 방향성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방향성. 왜 확산이 일어나지? 왜 이거 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설명하려고 통계를 가지고 왔어요. 볼츠만이. 그래서 통계로 설명을 해요. 통계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잘 보세요. 이제 PVT가 있고, 여기서 이제 이게 딱 고전적인 열 역학이에요. 여기서 이걸 설명하려고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딱 통계로 옵니다. 통계로. 통계는 뭐냐면 되게 단순해요. 그냥 예를 들어 분자들의 입자들의 에너지가 있겠죠? 에너지. 그리고 입자들의 위치가 있어요. 그렇죠? 얘들이 통계적으로 쫙 분포하고 있다는 소린데, 얘들을 공간에 딱 어느 위치에 입자가 들어갈 확률, 예를 들어서 1번부터 뭐 100번 입자가 있다 하면은 어느 위치에 어느 입자가 들어갈 가지수, 그 다음에 어느 입자가 어떠한 에너지를 가질지, 그거를 통계적으로 쭉 나열을 하시고 다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에너지랑 위치의 가지수를 다 곱해요. 그게 그래가지고 얘들을 설명을 막 했더니 진짜 되는 거예요. 얘는 왜? 고온에서 저온으로 갈 확률이, 저온에서 에너지가 자발적으로 고온으로 갈 확률이 제로가 나와요. 거의 아보가드로 수만큼 기체가 있을 때 확률 자체가 0대 0. 그러니까 우주가 한 100억 번 다시 태어나도 한 번도 안 일어나요. 그만큼 그냥 제로란 소리죠. 거의 그게 안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확률로 설명을 해버려요.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확률 개념이 들어가니까. 양자역학도 약간 확률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통계 자체도 확률이에요. 이 스타트 자체가 여기서. 얘가 볼츠만이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력학에서 징검다리가 있어야 될까요? 통계를 쭉 넣으니 갑자기 뚝 넘어가 버리면 웃기잖아. 그래서 쭉 징검다리가 있는데, 얘는 우리가 뭘 하고 싶냐면, 잘 보세요.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우리가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죠. 이거는 이상기체예요. 아주. 근데 우리가 현실로 왔잖아. 현실로. 그렇죠? 현실로 오면서 얘는 변수가 몇 개죠? 상태를 기술을 하면서 변수. 압력, 부피, 입자수, 온도. 근데 입자수는 n이라고 보통 이게 이렇게 쓸 수 있잖아. NKT. 입자수는 n이라고 고정을 한다면, 입자수 잠시만요. 네, 된 것 같네요. 입자수를 n이라고 고정한다면 얘들이 변수가 3개예요. 압력, 부피, 온도. 그런데 변수가 추가가 됐어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도 변수 있는 거 아시죠? 내부 에너지. 그렇죠? 네. 내부 에너지는 근데 뭐의 함수냐면 T랑 N의 함수죠. 2분의 3 NKT니까 그 이상기체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가 엔트로피가 추가가 되면서 변수들이 막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까?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방향성 보고 싶다 그랬죠? 맞나요? 방향성. 그러면은 얘 방향성을 어떻게 기술할 거냐? 엔트로피를 기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로 기술을 하게 돼요. 알겠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연력학은 어디서 출발했냐면 증기기관에서 출발했어요. 발달. 예? 얘를 증기기관 열심히 석탄 해가지고 가장 멀리 보내고 싶은 거예요. 효율적으로. 거기서부터 출발했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얘 자유에너지. 그 다음 뭐 화학에서는 딥스에너지로 하는데 우리는 화학 하는 거 아니까 자유에너지. 이거를 정의를 해요. 자발적 반응이 어떻게, 그러니까 진짜 얘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걸 어떻게 알고 싶은 거냐. 그거를 엔트로피 변화량 또는 쉽게 알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엔트로피가 기술에 어려울 수 있거든. 기술 자체가. 그러니까 자유에너지를 꺼내는 거예요. 이게 뭘 나타내는 거예요?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거든.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통계를 테스트를 해보는 게 현실적으로 이제 거시 상태에서 한번 몇 개 안 되는 걸로 나눠보는 거야. 이렇게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알죠? 몇 개 안 되는 걸로. 몇 개 안 되는 거. 그게 거시적인 상태랑 미시적인 상태에서의 좀 차이는 뭐냐면, 거시적인 상태에서는 입자의 어느 운동적인 게, 한번 외부랑 차단시켜 놓고, 온도에 대해서 에너지랑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온도에 대해서. 이해가시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온도에 별로 관계가 없잖아. 그쵸? 여기 앉을 게 온도에 대해서 상관없잖아. 물론 여기 되게 추워가지고 난로가 여기 있으면 다 일로 오겠지. 그거 말고. 근데 미시적으로 가면은 이제 골때해지는 게 뭐냐면, 입자들이 조그만해지는 거잖아. 그쵸? 맞나요? 그러면 거시적인 상태에서 미시적인 상태에서는 뭐가 좀 다르냐면, 거시적인 상태에서는 온도에 관한 함수로 잘 안 나와요. 그냥 공간적인 거랑 뭐 에너지적인 거랑 온도에 대해서랑 크게 상관이 없는데, 잘 보시면은 미시적인 거는 거의 대부분 에너지준이랑 관련이 있어요. 맞나요? 근데 얘 자체가 온도에 관련이 있죠. 온도 올려주면은 얘들이 막 준이 올라가려고 하고, 온도 극한으로 낮춰주면은 다 바닥 상태로 올라가는 거잖아. 그쵸? 바닥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온도에 관련돼 있는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타낼까? 그게 분배함수예요. 근사적으로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게 분배함수, 파티션 펑션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안 그러면 매번 외부랑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분포함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분포함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찾지라는 거를 고민을 해가지고 근사적으로 찾은 거예요. 알죠? 근사적으로. 그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가 물론 이제 거실에서 한번 테스트를 한 다음에 얘를 진짜 미시세계로 가는 거예요. 알죠? 미시세계에 대한 에너지들이 조그만하고 카운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시적인 통계가에서는 이제 테스트를 한 다음에 미세를 넘어가는데, 거시적 통계는 입자수가 적을 때, 그 다음에 입자수가 많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요. 거시랑 미시랑 좀 다른 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온도가 딱 언급이 있는 순간에는 미시 통계라고 보시면 돼요. 알죠? 입자수가 많든 적든 온도가 정의가 되면, 알죠? 미시. 그리고 이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죠. 미시적으로 가가지고 이상기체도 설명해보고, 빛도 설명해보고, 그 다음에 조화진 동작 설명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미시에서 자기장 확 걸어주고 입자들이 여기 막 쌍극자 모멘트 있을 때, 전자 같은 경우는 업앤다운이잖아. 업앤다운. 그쵸? 전자? 업앤다운? 네. 아니면은 이제 랜덤성이 상대인데. 근데 여러분들은 띄엄띄엄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분배함수가 거의 미시적으로 갔을 때 업앤다운 많이 나오고. 그러면은 얘들이 온도가 주어졌을 때, 그러면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날아날 거를 어디 구해보라. 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온도를 낮췄을 때, 높였을 때 구해보라. 그리고 온도를, 그러면 진짜 우리가 미시까지 가가지고 얘 한 게 진짜 현실하고 맞을까? 현실하고 맞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극한을 취해보는 거야. 온도를 쫙 올려버리는 거죠. 온도를 많이 올려봐. 알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통계가 미시까지 왔는데, 만약에 어느 입자들한테 온도를 확 올려주면은, 고온으로 확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뭐가 된 줄 아세요? 거의 대부분 다 이상기체로 와버려요. 이해가 가시죠? 잘 보세요. 이 조화진 동작라든지 뭐라든지 엄청나게 온도가 올라가면은 얘들 자체가 서로 연결이 안 된, 그러니까 포텐셜로 연결되어 있는 거 막 우리가 하잖아요. 조화진 동작은 그래서 그냥 에너지를 이렇게 주는 거고, 근데 걔들 자체가 근사로 때리니까 진짜 이상기체로 오는 거예요. 알죠? 이상기체로 와버려요. 그러면은 거꾸로 미시 상태에서 온도를 극한으로 내리면, 거의 절대 온도 가까이 내리면 뭐가 되겠죠? 양자 상태가 돼요. 아시나요? 양자적 바다 상태가 된다고요. 양자. 아시겠죠? 바다 상태로 다 깔려버려요. 얘들이. 그래서 바다 상태 같은 거 보면 조화진 동작 바다 상태 에너지는 얼마예요? 2분의 하바 오메가죠. 그렇죠? 그럼 극한을 취하면은 얘는 맞죠? 까먹었어요. 2분의 하바 오메가죠? 그러면은 만약에 조화진 동자를 절대 온도로 거의 내리면은 모두 다 n개가 바닥 상태로 와 있으니까 근사치도 유추할 수 있어요. 2분의 n 하바 오메가가 있어야 돼요. 진짜 그게 맞는 거야.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거를
요걸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분배함수는 근사예요. 미시적으로 잘라가지고. 그래서 얘는 입자 개별적으로 온도에 따라서 입자들이 에너지가 순차적으로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거를 넘버링을 하면 1번부터 뭐 계속 할 수 있다. 무한대까지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몇 개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에너지 준위 같은 경우는 무한대까지 줄 수 있죠. 단계별로 쭉쭉쭉쭉 돼 있으니까. 그렇게 줄 수 있고. 좋아진 동자도 그 2분의 n 단계로 이렇게 따따따 올라가잖아.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고온으로 취해가지고 현실로 맞는지, 극한으로 해갖고 양자로 맞는지. 그래 해보니까 졸라 잘 맞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근사를 취해서 미시를 가장 확률로 그러니까 확률 플러스 확률이랑 그 가지수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엔트로피는 중요한 게 뭐냐면 차이값이에요. 엔트로피 정확한 그게 아니라 알죠? 이따가도 좀 설명 좀 드릴 텐데 이게 되게 통계가 되게 짜증나는 게 뭐냐면 개념적으로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입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다. 근데 예를 들면은 그렇네 이렇게 해버려요. 통계가 되게 웃겨. 보면은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자 보세요. 4개가 있어. 입자 4개가 서로 다른 입자 4개가 알겠죠? 근데 얘들이 상태가 2개가 있어. 맞나요? 상태가 2개가 있는데 상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하고 2 아니면 업 앤 다운 이렇게 있는데 업이 1이 2개 나오고 2가 2개 나올 가지수를 찾아라. 이렇게 하면은 뭐 가지수라든지 확률을 찾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에 되게 고민을 하냐면 가지수 얘가 달라지나? 확률? 뭐가? 구별 가능하냐? 구별 안 가능하냐? 이게 되게 애매해요. 근데 평균이 별로 안 바뀌어요. 확률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랑 약간 보시면 윷놀이 같은 경우 있죠. 윷놀이에 대해서 윷놀이의 색깔을 취해요. 색깔을 칠해서 빨주노초 예를 들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검은색 이렇게 취해가지고 그걸 던지나 색깔 안 칠하고 던지나 개가 나올 확률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맞나요? 안 바뀌죠. 그런데 그 개가 나올 특정한 가지수는 많아지죠. 맞죠? 빨강, 파랑 개, 먹은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개념부터 좀 출발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되게 애매해요. 확률 통계가 되게 애매한 개념이에요. 가지수를 센다는 자체가 애매합니다. 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이건 뭐지? 네. 이건 뭔가요? 지금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지? 네. 그래서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쭉 가고 결국 이걸 가는 거예요. 알죠? 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에 관련된 그거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넘어가는 자체가 있어요. 이걸로 쭉 넘어가는데 연력학하고 그 이제 통계로 또 넘어가면서 막 이상한 막 그 문자들이 주어지고 함수들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얘들 서로 릴레이션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상태 함수라는 거는 변수가 일단 3개예요. 2개는 방정식이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 y는 x 함수다 그냥. 근데 얘 서로의 릴레이션이 껴있으면 만약에 얘들은 n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 입자수라는 건 n 그 일자가 다 두고 거의 대부분 뭐 우리가 추가로 공급을 시켜주지 않는 이상은 거의 상수로 두고 푸는 건데, 그러면 n을 여기 상수로 둔다면 3개가 있는데 이 3개를 가지고 막 바꾸고 싶은 거예요. 알죠? 어떠한 정보가 있을 때 그걸 좀 해드리고 싶은데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현실기체 연력학에서는 이제 현실기체 가장 잘 대변하는 게 반데르발스. 알죠? 그걸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보시면요, 어디서 나올지가 좀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죠? 여러분들이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뭐 낼 거야? 여기서 보면 분배함수 내겠지. 분배함수. 그렇죠? 미시톡의 현실을 가장 잘 대변하는 건데, 그러면 내가 아까 말했지, 분배함수가 진짜 얘가 맞나?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돼요? 극한을 취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기출해서 극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를 알면 답을 되게 맞출 수 있다니까. 통밥으로도.
극한을 취하면 극존으로 내리면 무조건 양자적인 게 나와야 되고 올리면은 이상기체 나와야 돼요. 알겠죠? 내부 에너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극존으로 내리면은 좋아진 동자 같은 경우는 2분의 n 하바 오메가 꼴이 나와야 되고 쭉 올리면은 NKT 꼴이 나와야 돼요. 앞에는 바뀌겠죠. 그거에 따라서 그 자유도에 따라서 바뀌겠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알죠? 내부 에너지 그거에 대해서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이제 그거 나왔죠. 그 세보라고 몇 개 안 되는. 네, 되게 쉽게 나왔어요. 되게. 그래서 오늘은 할 거는 이제 요걸 좀 해드릴게요. 여기랑 그다음 현실기체학이랑 여기까지 가면 좋고 여기까지 해드릴 테니까 현실기체학 반데르발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좀 오시는지 잘 보시고요.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울게요. 여기를 지울게요. 결국은 이거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방향성 알겠죠? 자 보시면 연력학적 여러분들이 이제 겪을 수 있는 변수들을 좀 설명 좀 드리면 이게 변수가 되게 잘 정립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어떤 함수로 돼 있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뭘 하거든. 되게 그냥 맹목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시면 근본적인 게 좀 수학적인 게 막 들어가요. 여기 자체가 열통계에서. 근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변수들을 보여드릴게. 연력학에서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변수들. 자, N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압력이 있죠. 그 다음에 온도가 있어요. 절대 온도가. 그리고 내부 에너지가 있는데 내부 에너지 항상 알아두세요. 거의 모든 내부 에너지는 온도와 입자수로 이루어졌어요. 알겠죠? 온도와. 얘는. 그 다음에 엔트로피가 등장을 하고 자유에너지가 등장을 해요. 이 선에서 끝나요. 이 선에서 통계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얘들이 변수들이 이제 막 방향성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막 등장을 하는 거야. 얘들이. 그러면 우리가 PVT만 원래 알면 된 줄 알았는데 얘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얘들 릴레이션을 그럼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뭐가 변할 때 뭐가 어떻게 변하지? 뭐가 변할 때? 그러니까 근데 함수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제 전미분이 좀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f라는 함수가 f 값이 x, y의 변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근데 두 개의 변수가 껴 있잖아. 그쵸? 가장 쉬운 게 이거잖아요. PV나 NRT에서 얘는 P는 무슨 함수로 이루어졌어요? VT로 이루어졌잖아. VT의 함수 n이 일정할 때 맞죠? VT로. 그러면 VT가 변할 때 얘들의 압력이 어떻게 변할지를 우리가 궁금하잖아. 그거를 아는 방법.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어떻게 좀 변하는지를 우리가 고전에서 했던 거는 4가지 과정, 아주 심플한 과정만 나눴잖아요. 근데 현실로 이제 올린 거니까 진짜 완전 랜덤한 상황에서 변화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왜? 그거를 특정한 상황을 등온을 가정하고 등압을 가져가고 단열을 가정하고 하면 이거를 설명을 못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진짜 랜덤한 상황에서 알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랜덤한 상황에서 출발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전미분으로 가요. 얘가 이렇게 주어지면은 X가 변할 때 Y가 변할 때. 그런데 동시에 다 변하면 웃기잖아. 그러니까 하나씩 고정시켜 놓고 변화시키는 거야. 이게 전미분인데. 그러면 이 F의 변화값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편미분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X, Y고 이렇게 앞으로 쓸 건데 제가 요렇게 쓰여지고 아래 서브스크립트로 이렇게 되는 게는 고정시켰다는 소리예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게. 알겠죠? 얘는 이렇게 쓰면은 Y를 고정시키고요. 알겠죠? Y가 일정할 때 편미분이잖아. Y가 일정할 때 이거의 변화값 라운드 X분의 이거 미분값이죠? 기울기값. 그다음에 dx 더하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 x y. 이거는 x가 일정할 때 이게 dy예요. 알겠죠?
근데 그러니까 변수가 역학 출발이 어떻게 되냐면 어떠한 특정한 변수 하나가 거의 대부분 두세 개의 변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의 두 개 정도? 알겠죠? 어떤 게? 얘들 릴레이션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봐. PVT가 처음에 얘들이 얽혀 있잖아. 그럼 하나씩 얘들을 막 바꿔보는 거야. 알겠죠? 그럼 엔트로피를 뭐 PV로 바꿀 수 있고 N은 이제 상수라고 치면 아니면 내부 에너지를 엔트로피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릴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정의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근데 변수가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얘들로, 보통 얘들이 한 세 개 정도만 알 수 있으면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얘들. 바꿔가지고 릴레이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 할 수 있거든요. 전미분 형태로. 그러니까 이걸 좀 알아두세요. 이 기본 이게 출발점이거든요. 이게.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뭘로 둘 거냐? 그럼 항상 가로가 되게 중요해요. 가로.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압력은 여기에 있는 변수들 모두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상기체 상태방식에서 벗어나야 돼. 지금 이상기체를 다루는 게 아니야. 아셨죠? 현실적인 게 아니면 진짜 미시적인 거 이걸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상기체를 버려야 돼요. 그냥 P분의 nRT 이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압력을 뭘로 기술할지 우리가 내부 에너지로 기술할 수도 있고요. 엔트로피를 기술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기체를 만약에 이렇게 상태 방식을 나타낸다면 압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V, T, N은 N도 뭐 변수라고 치면요. 얘는 V분의 NKT. 맞죠? 예, 얘들 변수로 전개를 할 수 있죠. 얘는 보통 상수로 두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얘를 전개를 해요. 그러면은 하나 예를 들어보면 TP인데 이렇게 쓰면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어느 변수로 정립이 돼야지 전미분을 할 거 아니야.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항상 열통계 책 보면 이게 무조건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압력을 뭘로 정의했냐, 뭐 엔트로피를 뭘로 정의했냐, 자유에너지를 뭘로 정의했냐, 그 변수가 되게 중요해요. 그 변수가 우리가 그 변수 값을 집어넣었을 때 얘 값을 상태 변화라든지, 그러니까 얘 뭐 변화를 알 수 있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뭐 어느 변수로 정의를 하는 게 가장 낫냐,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DP를 잠깐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얘 변수는 얘는 보통 상수로 할게요. n이라는 게 바뀌는 거는 그렇게 잘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n은 상수로 하고요. n도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입자를 추가로 해주거나 없애주거나 할 때. 그렇죠? 풍선에 바람 넣어주는 거 입자 넣어주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를 상수로 두면은 어떨 수 있냐면 dp라는 거는 그래서 vt라고 쓸게요. n은 상수로 두면은. 그러면 얘는 어떨 수 있냐면 이제 라운드 v분의 라운드 p에다가 t에다가 dv 더하기 얘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p분의 v가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할 때 미분하고 얘 dt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를 이제 할 거냐, 얘 변수가 새로 추가돼서 그래요. 엔트로피라 애들. 알죠? 얘들을 도대체 뭘로 이렇게 이끌어 조합으로 만들어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상태 방식을 나타내는 것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보통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요. PV는 우리가 저 NKT라고 돼 있죠, 맞죠? 나중에 뭐 뭐 다른 기체든 되게 그리고 상태 방식이라고 잘 언급을 안 하는 이제 기체 같은 경우는 다른 것들이고, 얘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써요. 얘는 T라고 씁니다. 얘는 F는 상수고요. N에 관한 입자수에 대한 상수고, PV는 FT, FNT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상기체는 2분의 3이 나오겠죠. 2분의 3 NK가 나오겠죠. 네, 저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꼭 아셔야 돼요. 이게 변수가 늘어나고 뭘로 정의를 하고 어떻게 변화값을 이렇게 가져갈 건지 이 정의가 안 돼 있으면 혼동하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 있어요. 진짜 얘가 x, y로 예를 들어서 US로 돼 있는데 막 P로 미분하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이걸로 정의되어 있어서 압력을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압력을 집어넣을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F는 X, Y로 함수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니면 뭐 PV 함수로 이루어졌습니다. TV 함수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변수로만 막 해야 해서 그래서 막 미분 형태가 나와가지고 관계식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계식을 이끌어내려면 잘 보세요. 얘들이 우리가 상태 방식을 몰라요. 상태 방식 자체를. 왜? 이상기체가 아니거든. 상태 방식을. 그래서 반대를 갈 수밖에 상태 방식이 주어지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상태 방식을 이제 이상기체가 아닌 상태 방식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골 때려져서 뭐부터 출발하냐면 뭐부터 출발해요? 상태 방식 말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야? 연력학 일법칙도 출발한다고. 그러니까 열통계 책에서 상태 방식 언급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상태 방식을 꺼낼 수 있는 게 반대를 쓰기 때문에 상태 방식을 반대를 쓰면 많이 나와요. 왜? 현실 기체에서 반대를 쓰 상태 방식을 규정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반대를 수밖에. 그 다음 나중에 통계로 넘어가 버리고. 알겠죠? 그러니까 연력학 일법칙도 출발합니다. 변수적으로 했을 때. 그래서 연력학 일법칙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DQ는 DU 그 다음에 더하기 PD V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은 내 DQ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열량이잖아, 열량. 우리가 고전에서 얘는 받아들이셔서 나중에 증명해 드릴 테니까. DQ를 어떻게 증명? 얘를 이렇게 써요. TDS. 그러니까 엔트로피를 정의하면서 잠깐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왜 이렇게 되는지를 증명해 드릴게요. 알겠죠? 근데 연력학에서 배웠죠? 우리가? 엔트로피 변하는 건 T분의 DQ다. 근데 이건 가역적인 거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되돌릴 수 있다라는 거. 가역적인 상황. 이상적인 상황이에요. 솔직히 자연 상태에서 가역은 없죠. 자, 이거를 정의를 해도 TDS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DU 더하기 PDV 이렇게 쓸 수 있죠. 맞나요? 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얘들로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잘 보세요. 변수들이 뭐가 있냐면요. 이게 변수가 거의 다 있어요. 잘 보세요. 온도 있죠? 엔트로피 있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있죠? 압력 있죠? 부피 있죠? 안 들어간 거 하나밖에 없네요. M 빼고. 뭐가 있죠? 뭐 있어요? F. 네, 여기 다 있어요. 얘들을 서로 막 릴레이션을 끄집어내고 싶은 거야. 아셨나요? 얘들을 알아두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부터 이제 좀 정의 좀 해야 되냐면 내부 에너지 같은 경우는 알아도 돼요. 내부 에너지는 변수가 뭘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네, 얘는 N하고 T로 이루어졌어요. 아셨죠? N이 상수면 입자수가 고정이면 내부 에너지는 무조건 온도에만 관련이 있어요. 그건 알아두세요. 내부 에너지 정의 자체가 운동 에너지란 말이야. 맞죠? 운동 에너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온도에. 그러면 입자수가 고정이면은 그건 뭐 추후에 좀 설명 좀 드리고 바로 다음에 그 다음에 한일이 이거죠. 1이라는 거는 뭐가 되냐면 얘 인테그럴 PDV죠. 얘가 1이기 때문에 네. 1은 항상 부피 팽창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1을 합니다. 수축을 하면 1이 까먹고 음수고요. 그리고 이제 등적 연료량 입자수로 정의되기 때문에 보시면 그 연력학에서는 NRT가 잘 안 나와요. 알겠죠? NRT가 잘 안 나오고 NKT가 많이 등장합니다. 왜? 입자수로 정의하기 때문에 몰수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입자수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정의하냐면 잘 보세요. CV라는 게 등장하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어떤 개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근데 부피를 고정시키는 거야. 연력학 일법칙도 출발한다 그랬잖아. 보세요. 이게 열량이잖아. 이렇게 똑같잖아. 이게 1번이랑 똑같죠? 맞죠? 여기서 출발하면 보세요. 부피를 고정시키면 뭐가 되죠? 열량이 뭐가 돼요? 내분해제가 되죠. 맞나요? 맞죠? 네. 그래서 CV라는 거는 라운드 T분의 라운드에 Q에다가 뭐를 고정시켜요? 부피를 고정시켜서 얘의 정의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냥 라운드 t분의 뭐 dt로 쓰셔도 되고요. 라운드 u. 내부 에너지를 온도로 나누는 게 등적 연료량이에요. 이거를 입자수로 나누는 게 비열이고요.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뭐 등압으로 할 때 등압은 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가 잘 나오면 이게 거의 잘 나오고요. 이게 부피 변화가 없을 때 등압. 그 다음에 등압 연료량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압력을 고정시킬 때 라운드 P분의 라운드 T분의 라운드 Q를 압력을 고정시켰을 때 알죠? 고정시켰을 때 압력 등압 연료량 이런 식으로 해요. 이상기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이상기체는 그럼 이상기체부터 했으면 상태방식 출발했겠죠. 지금 상태방식을 규정을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상태방식 자체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연력할 법칙부터 출발을 합니다.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한 장 넘겨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얘부터 출발한다 그랬잖아요. 얘. 그러면 얘 릴레이션을 조금 이제 갈 텐데 얘가 이제 요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Q라는 거는 열량적인 고전적인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뭘로 오냐면 결국은 이거 설명하려는 거예요. 방향성하고 이제 우리가 연력하게 마침표를 찍어버리고 싶은 거야. 왜 얘가 이게 되지라는 거, 왜 확산이 일어나지, 왜 얘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지라는 걸 결국 알고 싶었기 때문에 고전에서 사용하는 이 열량이라는 개념을 쓰기가 애매한 거야. 얘들은 그러면 도대체 뭘로 돼 있을까? 그래서 결국은 얘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변수로 이렇게 치환을 시켜버려요. 알겠죠? 열량은 고전 개념이지 거기 개념이 아니에요. 알아두세요. 알겠죠? 엔트로피 표현을 해버립니다. 엔트로피로. 그러니까 요렇게 쓰셔야 돼요. 당연히 얘가 얘라는 거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죠.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연력학 1법칙이 저기 변수가 거의 대부분 나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연력학이 이게 연력학 2법칙이고요. 알겠죠? 2법칙, 엔트로피 2법칙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얘들하고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좀 릴레이션이 들어가는데 정의를 되게 잘 해주셔야 돼요. 몇 개 안 해놨어요. 알겠죠? 막 이상한 거 막 기수 주행이들 다 빼놨어요. 의미가 없어서. 거의 대부분 좀 복잡한 건 다 주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뭐가 보여드릴게요. 이 변수가 되게 중요하니까. 변수 변환이. 자, dq라는 거는 tds는 얘는 du 플러스 pdv가 되죠. 10번씩이라 할게요. 맞나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du는 tds 마이너스 pdv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같은 말이죠. 맞나요? 그러면 잘 보세요. 내부 에너지는 뭐로 함수로 돼 있어요? 보이시나요? 내부 에너지? 아까 내가 내부 에너지는 뭐의 함수로 돼 있다 그랬죠? 원래? NT로 돼 있잖아. 그런데 얘를 이제 스페이스로 바꿔. 연력학 1법칙에서 뭐로 알려주냐면 내부 에너지가 엔트로피랑 V의 함수로 쓸 수 있대. 맞잖아. 왜? 어디 갔냐? 함수 지워버렸네. 이거 아까 전미분 했잖아. df를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dx 이거 할 때 더하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에다가 x dy 이 말이라는 거는 만약에 이게 식이 나오면 이건 100%라고요. 뭐냐면 이 f는 x, y의 함수라고. x, y 함수해야지 미분을 할 거 아니야. 맞나요? 그러니까 연력학 1법칙에서 말하는 거는 u는 sv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변수로 두 개로. 아셨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써줘야 돼요. 뭐를 써주냐면 여기서 du의 sv, n은 뺄게요. 알겠죠? 일반적으로 제가 크게 언급하지 않는 이상 n은 고정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n이 뭐 방출하는 경우도 있어. 몇 가지인데 n, sv
V의 함수란 소리예요. 어디서? 연력학 1법칙에서 알려줬다고. 연력학 1법칙하고 2법칙을 합치니까 이게 나왔어. 그러니까 걔들로 막 릴레이션 해가지고 바꾸고 막 한다니까? 별거 없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잘 보세요. 얘를 놔두고 얘를 그냥 전미분을 해봐. 그럼 어떨 수 있어? 라운드 S분의 라운드 U 뭐를 고정시켰어요? V를 고정시켰잖아. 그러면 DS 그 다음에 마이너스 더하기 라운드 V분의 라운드 U 그쵸? 이게 SV죠. SV 함수예요. SV 함수. 뭐를 고정시켰어요? S를 고정시켰죠? 엔트로피를 고정시켜가지고 얘는 DV. 그러니까 뭐를 살 수가 있냐면 그러면 내부 에너지를 엔트로피 무랑 온도 나오는구나. 맞나요? 잘 보세요. U, SV로 이루어진 거를 라운드 S분의 라운드를 했더니 얘가 뭐가 나오냐면 온도가 나오네. 그러니까 변수들을 계속 찾는 거라고. 새로. 아셨나요? 새로운 걸 정의를 하는 거야. 그 주어진 걸 가지고 우리가 역학적으로 어디 갔니? 지워버렸네. 네. TVP, N, 그 다음에 FS 이것들을 서로 릴레이션을 막 찾는 거라고요. 초반에 작업이 나와요. 그래야지 나중에 뭐 어떤 상태가 딱 주어졌을 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게 있을 때 그게 주어지면은 다른 걸 막 정보를 찾을 거 아니야. 알겠죠?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학이 들어가고 좀 어려운 거지. 연력학 일반 물리 쉽잖아. 이 PV는 NRT만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연력학 델타 Q 그거 해가지고 과정하고. 근데 여기서는 자 그래서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있죠. 여기 고정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 안 썼네. 정작 중요한 거라 썼네. 고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얘는 뭘로 고정시켰다고요? 부피를 고정시켰어요. 알겠죠? 부피. 그러면 잘 보시면은 잘 보세요. U를 미분을 하면 SV가 그러니까 S로 했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얘를 미분을 해. 얘는 뭘로 함수돼 있냐면 잘 보세요. SV 함수로 돼 있죠. V를 고정시켰어. S를 해. 미분을 해. 그러면 뭐의 릴레이션이 나오냐면 SV, T의 릴레이션이 나와요. 이해 가나요? 이해 가시죠? U는 함수잖아. 얘가 SV로 풀려 있잖아. 그거를 미분을 하면 T, SV의 릴레이션이 나온다고 내가 말했잖아요. 릴레이션들이 3개씩 조합으로 이루어졌다니까? N 빼고. 그러니까 얘들을 진건다리를 건너면서 계속 뭐로 맞추냐면 얘들 릴레이션 관계를 다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릴레이션 PVT, PVS 뭐 이걸로 릴레이션 해가지고 알고자 하는 걸로 주어진 정보로 연력학 1법칙인 걸로 아셨나요? 그러니까 변수가 되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것도 마저 할게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똑같은 방식으로 라운드 S가 아니라 라운드 V. 자, 라운드 V분의 라운드 USV 함수로 이루어진 거를 엔트로피를 고정시켜서 했더니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압력이 나온대요. 그럼 얘들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잘 보세요. U가 주어지잖아요. 엔트로피랑 부피로 주어지면은 함수로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PSV의 릴레이션을 만족할 수 있다는 거야. 아셨죠? 이해 가셨으면 좋겠네요.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U가 뭘로 이루어졌는지를 빨리 파악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이제 연력학 1법칙에서 출발한 거고요.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또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어떨 수 있냐면 이제 얘를 우리가 정작 중요한 게 엔트로피잖아요. 엔트로피 전미분을 쓸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DS는 지울게요. DS는 T분의 1에다가 DU죠. 그 다음에 더하기 PDV죠. T를 빼먹었네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얘는 뭐의 변수예요? 이렇게 써야 돼요. 뭐의 변수? 이제 알 때 됐죠?
UV. N은 안 쓸게요. 알죠? UV. N은 화학적 그러니까 화학에서 좀 많이 등장해요. N이. 왜냐면 N 개수에 대해서 그 화학적인 그 케미컬 포텐셜, 그러니까 결합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자수가 늘어나면은 결합 에너지가 늘어나는데 우리는 포텐셜 에너지 안 해요. 결합 에너지 안 해요. 우리 물리에서는 결합 에너지를 안 한다고. 알죠? 물리에서는. 화학에서는 정작 중요한 그거냐. 이거 섞었을 때 자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날까 봐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물리에서는 그런 거 안 하고요. 자, 그래서 얘로 이루어졌으니까 어떨 수 있냐면 얘는 자, 라운드 U에다가 라운드 S, U, V. 부피를 고정시켰을 때 DU는 더하기 그 다음에 라운드 T, 라운드 V죠. 라운드 V분의 라운드 엔트로피는 얘는 UV로 이루어졌으니까 얘는 뭘 고정시키냐면 이제 U를 고정시킨 거지. 그쵸? 그 다음에 DV. 그러면 얘가 왜 이렇게 돼 있냐? U. 내부 에너지.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엔트로피를 내부 에너지로 미분을 하면은 T분의 1 나와요. 맞죠? 라운드 U분의 라운드 엔트로피를 UV. 얘를 부피를 고정시켜 놓고 했더니 T분의 1 나오더라. 쟤랑 똑같죠? 비슷하죠? 쟤 뒤집어보면 나오잖아. 맞나요? 네. 근데 진짜 조심하셔야 되죠. 저게. 왜냐면 이거 단순하게 뒤집는 의미가 되게 성립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얘 함수를 이루어진 거랑 그거 틀립니다. 네. 근데 이게 된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분의 P. P는 어떻게 쓰냐면 라운드 V분의 라운드 S. 이게 뭘로 이루어졌을 때 내부 에너지랑 부피. N도 당연히 있어요.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내부 에너지를 고정시켰을 때 얘를 미분하면 T분의 P가 나온대요. 알죠? 이런 관계식이 되죠.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변수가 좀 늘어나겠죠. 얘는 V를 엔트로피를 얘는 부피로 미분했더니 T분의 P, 그러니까 TUV가 나오겠지. 알죠? 변수가 4개의 릴레이션이 나오겠죠. 얘들은 이해가시죠? 이 함수가 UV로 이루어졌어. V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1, 2, 3, 4 관계식이 나오고요. 얘들은 UVT 관계식이 나와요. 알겠죠?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이거 알아야지 정의를 하고요. 네, 웬만한 건 좀 복잡한 건 다 지워지는 거고 하기 때문에 요거. 그래서 얘들로 이제 정의를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뭐를 알았냐면 이따가 좀 할 텐데 내부 에너지가 뭘로 돼 있다고요? T N으로 돼 있잖아. 그쵸?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우리가 PV는 nRT 뭐 이런 거 할 때 내부 에너지 자체도 이제 부피 같은 거를 변수로 둬요. 그래가지고 얘는 부피는 관계 없을 수도 있으니까 알죠? 관계 있는 것도 있어요. 예? 이상기체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아셨나요? 그러면 T, V 이렇게 스페이스로 가정을 해가지고요. 얘를 꺼내는 거예요. TV.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부 에너지를 잘 보시면 내부 에너지는 무조건 온도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변수 하나 딱 껴있잖아. 맞죠? 얘 자체가 온도로 기술하는데 엔트로피 같은 경우 나중에 이제 바로 별수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부피를 가정해가지고 얘를 쭉 뺍니다. 우리가 PV나 nRT 해가지고 할 때 네, 그걸로 이제 기술을 한 다음에 엔트로피랑 묶어가지고 이렇게 기술을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딱 출발을 해요. 그거 마침표 딱 찍어놓고 아셨나요? 네. 그러면